네, 유평 시간인데요.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시간인데 오늘 유명한 사람은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 리스트인데요. 주필도 하셨고 조선일보의 대표적인 간판 논객이시죠. 칼럼니스트로 이분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제목은요, 안철수는 역시 철수하는가인데요. 그대로 일단 읽어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단일화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대선처럼 혼란스럽고 역겹기까지 한 단일화 현상은 처음 겪는다. 그 단일화 문제의 중심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있다. 그리고 그는 이번뿐 아니라 지난 두 번의 대선 그리고 두 번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나라 선거의 단일화를 문제로 만든 사람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철수 씨는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이다. 단일화 협상 때마다 등장했다가 그때마다 물러났지만 그렇다고 단일화의 대가를 챙긴 적도 없다. 그냥 나와서 경쟁하다가 상대방 밀어주기로 하고 물러난 것이 전부이다시피 했다. 그래서 그의 단일화는 김종필이 김영삼, 김대중 등과 했던 연합과는 달랐다. JP가 했던 것처럼 내각 책임제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공동정부 또는 대통령 총리 분점 같은 열매도 없었다. 안철수의 단일화는 그래서 알다가도 모르겠다. 애당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가 결혼됐을 때 많은 정권교체 열망자들은 윤 후보가 안 후보를 어떻게 해서든지 안고 가라고 종용했다. 안 후보가 출마에 변해서 정권교체를 들고 나왔기에 그의 정치적 동기나 목표가 국민의힘과 같은 라인에 선 것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협상이 삐걱거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안 후보의 정체성과 행보, 발언들의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그를 범야권의 인사로 보고 끌어안아야 한다고 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어제 오늘 단일화 협상 담당자들이 밝힌 몇 가지 발언들과 안 후보 자신의 유세 발언들을 보면 사정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한마디로 협상의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그야말로 밀고 당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협상 의사 자체가 없는 것이고 또 굳이 나쁘게 보자면 애당초부터 쇼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윤 후보 측에서는 대통령 말고는 다 주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안 후보는 협상 당사자의 협의 내용을 버렸다는 보도도 있다. 심지어 안 후보가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와 바른미래당을 창설한 것이 잘못이었다느니 1년 후면 윤석열 찍은 것을 후회할 것이라느니 하는 발언이 회자되면서 이제 단일화 문제는 물 건너간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왜 시작됐는지에 대한 지적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완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는 안 후보가 단일화 협상 과정을 두고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토로했을 때 국민의힘을 힐난했다. 그가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꼈다는 발언들도 들렸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안 후보가 위장된 민주당 성향이라느니 그의 부인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느니 등의 말들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의 저질을 걱정했다. 그리고 한편으로 안 후보가 과거 우리 정치사에서 단일화는 아니지만 연합의 형태로 정권 분점을 실행한 DJ, YS, JP 정치적 결단을 살펴보았으면 했다. JP가 매번 맨 마지막 고비에서 밀려나는 불운을 겪었다는 것을 떠올리기 바란다. 그가 두 차례의 국무총리와 9선의 국회의원을 지냈으면서 직접 대통령에 출마한 것은 1987년 13대 대선이 유일했고 그나마 8.06%의 득표율에 그친 4등이었다는 것도 인식했으면 했다. 김종필은 노태우, 김영삼과 이른바 3당 통합을 해서 김영삼 정권을 탄생시켰고 뒤이어 김대중과 DJP 연합을 이루어 김대중 정부를 태동시켰다. 그는 박정희, YS, DJ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2인자로 불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그것을 그의 정치적 한계인 동시에 탈출구로 삼았다는 점이다. 안 후보가 또 민주화의 시대는 JP가 아니라 YS와 DJ를 택했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했다. 지금은 과학강국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도 안철수는 시대를 잘못 만난 것뿐이라는 것도 말이다. 하지만 안 후보는 또다시 철수했다. 그를 붙잡지 못한 책임이 윤 후보 측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 그런 시나리오는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혼자의 힘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 나는 지난 1월 초순 안 후보를 대하는 기회가 있었다. 그때 안 후보는 등에 의자에 대지도 않은 채 반드시 앉고 두 손을 상위에 올린 자세로 설 연휴가 끝나면 단일화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약속하듯 말했다. 나는 아직도 그가 애당초 마음에 없는 말을 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이렇게 글을 맺는데요. 김대중 선생의 글을 내는 힘이 있죠. 안철수 역시 철수하는가. JP에 비교를 했는데요. JP가 대통령 선거에 얻은
사표는 8%밖에 안 된다. 그리고 4등 했다. 이걸 인식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정상적인 만약에 선거이면은 저는 김대중 선생이 8% 후하게 줬다고 봅니다. 만약에 부정선거를 안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요. 유권자 단일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일화를 애절하게 바라던 국민들이 단일화가 안 된 것에 통탄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단일화한다. 뭘로? 표로 단일화를 한다. 다시 말해서 사표 방지를 위해서 안철수 찍을 사람들도 윤석열을 찍거나 뭐 하여튼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권자 단일화 그게 있으면은 아마 안철수 표가 더 줄어들 수 있죠. 잘못하다가는요. 김종필 씨가 구선을 하고 총리를 2번 했는데도 대통령 선거에 4등 했는데 진짜 잘못하다간 4등 할 수도 있어요. 허경영한테도 질 수 있습니다. 한 2%도 안 나오면 허경영한테도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들이 부정선거를 획책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표를 이재명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세팅을 하는데 서버에서 조작 명령을 내리죠. 보정값을 매기는 겁니다. 몇 장 중에 하나는 이쪽으로 가라. 보정값을 매기면 컴퓨터는 그대로 행동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 표를 이재명으로 가게 하지 않고 윤석열 표를 안철수하게 가게 하고 이재명 표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이재명 표는 손대지 않고. 나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정선거 이런 거 재검표 할 때도 이재명 표에 손이 안 탔다는 어떤 그거 알리바이도 남기기 위해서. 근데 윤석열 표를 안철수에게 가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5장 중에 하나 안철수에게 가게 한다든지 보정값을 매겨놓으면 윤석열의 득표율이 상당 부분 빠지겠죠. 빠지는 표가 안철수에게 가서 안철수가 진짜 정상적인 선거라면 한 2, 3%밖에 못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지지율은 8% 되지만 8%에서 10% 되지만 사표 방지 유권자 단일화가 지금 광화문에 오늘도 물밀듯이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러면은 2% 3%밖에 못 얻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윤석열 표를 그쪽으로 가게 이렇게 해서 뭐 한 15% 얻게 만들고 그만큼 윤석열 표는 내려앉아서 윤석열 표는 예를 들어서 30% 미만이라든지 28, 29% 아니면 30% 초반으로 해서 30% 후반 정도 되는 택계문들이 지난번 대선에서 41% 문재인에 줬잖아요. 거기서 한 1, 2% 모자란 40%나 39% 해서 이길 수도 있죠. 부정선거를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그래서 이 김대중 선생은 이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그렇듯이 의심을 안 하고 지금 이런 전망을 하셨는데 저는 안철수가 8% 정상적인 선거라면 못 얻는데 이번에 만약에 부정선거를 저지르면 더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제가 3.1절에 광화문 연단에 서서 또 강남역 연단에 서서 2번 연단에 서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젠 못 참는다 연설의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국민들이 이젠 못 참는다. 지금까지 참은 건 이번 3구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 그것도 여론조사가 그렇게 윤석열에게 잘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문재인하고 싸운 모습, 그 다음에 그가 검찰 출신이라는 거, 장렬히 수사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참았는데 부정선거로 인해서 정권 교체가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는 못 참는다. 국민들이 들풀처럼 다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때 뭐가 파면 되자. 천만에 이번에 러시아 보시죠. 우크라이나 그 이제 힘으로 말하면 이제 게임도 안 되는 나라인데 순순히 못 무너뜨리잖아요. 왜냐면요, 애국심으로. 우크라이나는 명분이 있고 애국심으로 뭉치니까 쉽게 함락을 못 시키는 겁니다. 러시아는 명분이 덜하고 애국심도 흔들립니다. 이거 꼭 전쟁을 우리가 왜 해야지? 쳐들어가는 목적이 없는데 군인들도 흔들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도 반전 데모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오고 그러니까 푸틴은 막 위축되니까 급기야는 핵공격 같은 카드도 꺼내고 협박을 하는데 협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푸틴이 이제 무덤을 파는 것 같은데 여론에 밀리고 명분에 밀려서 국제적으로 고립이 될 것입니다. 푸틴은 마찬가지로 이번에 만약에 한 번 더 부정선거를 저지르면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못 참아요. 방역법 아니라 뭘로 막으려고 해도요. 이제는 못 참는다니까요. 이제는 다 이제 청란 인파의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획책할래 뜬 사람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아서라 아서 이젠 죽는다 아서 절대 살아남지 못하니까 그 대열에서 빠지기 바랍니다.
나빠지는 자는 살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웅돼요. 그래서 양심선언을 해요. 그래서 대오 이탈하기 바랍니다. 어느 대오 이탈? 명분이 있고 나라 살리는 대오 이탈. 부정에 가담했다가 부정이 아닌 진실적으로 오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쉽게 올 수 있는 명분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선거 후에. 그래서 이제 안 된다니까 이번에 꿈 깨고 세팅한 사람들 주역들 꿈 깨시기 바랍니다. 주역들은 이제 40년 50년 깜빵 살아야 되고 주역들 밑에서 그저 뭐 돈 몇 푼 목돈도 받았겠지. 일한 사람들 그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 완전히 종치니까 지금도 꿈 깨시기 바라고 국민의힘도 지금 꿈 깨서 그래서 진작에 수개표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라고 얼마나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뭐 제도 어느 정도는 바꿨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될 것 같아? 뭐 CCTV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뭐 참관인들이 뭐 표 이동하는데 따라 붙는 거, 뭐 또 그다음 등등등등 뭐 몇 거 해냈다고 자랑질들 하더라고요. 메인 서버에서 조작하는데 어떻게 막냐? 그걸 어떻게 막어? 메인 서버 증거 인멸해버리는데 지난번에도 증거 인멸했잖아요. 무진동차로 나가는데 우리가 막지도 못했잖아요. 악소리 못하고 막지도 못했어요. 그냥 울며 불며 동영상만 찍고 유튜브로 중계만 했지 저도요. 막을 재간이 없더라고요. 국민들은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국회의원들 몇 명이 여기 나와서 만약에 이걸 막았다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때는 4.15 선거 이후고요. 그때는 국민들이 그 정도밖에 규모가 안 됐고 참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엔 달라요. 이번엔 다르니까. 그리고요 안철수 역시 철수하는가. 안철수는 그릇이 그게 아니라 그릇도 그릇이지만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정치를 취미생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돈에 대한 그 욕심이라든가 성취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없는 거야. 2천억이 있으니까 뭐 2조나 2천억이나 뭐 인생 다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그 목표는 없고 그저 내가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돼야 되겠다. 뭐 이건데 그걸로 즐기는 것 같아. 안철수 혼납니다. 큰일 날 줄 알아. 그리고 김대중 선생이 마지막에 기대를 했는데 얼마 전에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만났더니 그때 단일화에 대한 뭐 약속하듯이 말했다는데 그 약속을 아직도 믿고 싶다고 그랬는데 저도 막판 단일화는 아직 남아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엄청 욕을 먹는 거를 안철수가 알아요. 알기 때문에 결국은 백기투항하고 그 백기투항하는데 또 윤석열은 선물을 듬뿍 줘야죠. 그냥 백기투항하라고만 하면 안 되죠. 뭔가를 진짜 주고 그게 당권이든 그게 뭐든 잘 되길 마지막으로 기대합니다. 국민도 실오라게 잡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안철수 씨 실오라게 빨리 잡으세요. 빨리 오늘 내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때 기회 못 잡으면 끝납니다. 똑똑하시잖아. 잘 판단하시길.